먼저 특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홀로그램과 공간감 병족이라는 기술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핵심 특허 명세서나 기술 분석보다는 기술 배경과 기술 원리에 더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 발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간광 변족이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수혜있는 광학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홀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홀로그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홀로그램이란 물체파와 창조파가 서로 간섭하여 만들어지는 간섭무늬에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안에 이미지를 띄우는 기법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고자 시각자료를 가져왔는데 아쉽게도 영상이 틀어지지가 않아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각자료는 영화 아이언맨 2라는 한 부분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것은 홀로그램 이미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로다주가 이제 아이언맨이 이렇게 홀로그램이 있으면 막 이리저리 만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판 안에 이미지가 붙어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공간 위에 이미지가 떠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홀로그램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구현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문들과 자료들을 참고를 하였고 최대한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학 시간에 배우는 이중슬릿 회절에 의한 빛의 간섭무늬입니다. 한 광원에서 빛이 위치가 다른 이중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회절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서 이 진행됐던 두 광을 비교하게 된다면 서로의 거리차, 즉 광경로 차이에 의해서 특정한 위치에서는 원래는 똑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던 광이 위상이 바뀌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서 만나느냐에 따라 이것은 보강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상세 간섭이 되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린상에 패턴화된 무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스크린에서 말고 2차원에서 본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빛이 진행하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상세 간섭, 보강 간섭들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XY축 2차원 평면 안에 상세 간섭된 것은 이제 빛이 사라져서 어둡게 되겠죠. 근데 보강 간섭된 것은 이제 밝은 점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광점 혹은 물체점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 2차원 평면상에서 물체점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Z축으로 쌓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홀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중슬릿으로는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점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를 우리는 제어를 해야 다양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이중슬릿으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홀로그램의 가장 핵심 기술은 이 간섭에 의한 광점을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성 위치에 분포를 시켜야 되냐, 이것이 바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 제어기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제가 앞으로 발표를 하게 될 공간광 제어기 SLM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액정을 이용해서 위상을 조절하는 SLM인데요. 이제 이것처럼 전압이 구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액정의 각도가 바뀌게 되고 각도가 바뀌게 되면은 불절 차이가 나서 빛의 광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선은 원래 빛이고 파란 선은 이제 불절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빛인데 이것처럼 이제 위상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광분포를 제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액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SLM 중에서 특히 플라즈문을 이용한 표면 플라즈문 이펙트를 이용한 SLM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표면 플라즈문 이펙트는 과연 뭘까요? 표면 플라즈문 이펙트란 정말 쉽게 얘기해서 금속 방막에 광을 때리게 되면은 이 광에 의해서 금속 방막 안에 있는 자유전하가 진동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진동에 의해 서페이스 플라즈문 폴라리톤이라는 파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금속 방막 경계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는 진행되지 않고 평행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이 파동은 해질격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이제 광분포 제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페이스 플라즈문 리조넌스, 표면 플라즈문 공명입니다. 사실은 표면 플라즈문 효과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속 광막에 빛을 때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명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명 조건은 이제 파동의 이 폴라리톤 파장의 파장과 이 쏘아지는 입사광의 파장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다시피 비교적 넓은 파장대, 이것도 레이저인데 그래도 조금 이제 넓은 파장대에서 한 파장대 영역만 흡수를 하고 그 흡수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파동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서페이스 플라즈문 리조넌스 공명을 이용해서 파동을 만들어내고 이 파동을 이용해서 광분포, 위상 제어나 진폭 제어 같은 광택성 변조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SPR에 의해서 발생되는 파동을 광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양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보아온 이렇게 파동의 모양을 띠는데 이것은 해질격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양 때문에 해질격자의 역할이 수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파장의 빛이 아닌 단색감과 이제 피평등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파동의 모양에 의해서 입사광이 이렇게 되면은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파동이다 보니까 피평감과 이 파동의 결이 맞아 떨어지게 돼서 그 반사가 될 때 진폭에 약간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질격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럼 그냥 해질격자를 쓰면 되지? 왜 굳이 표면 플라즈문 효과를 쓰느냐의 이유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해질격자는 세밀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빛에 의한 파동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픽셀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품질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까지 설명해온 것들의 핵심 특허에 대한 도식입니다. 앞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참고 범위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여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갈래의 광이 있습니다. 이 광은 서로 위상도 같고 진폭도 같고 독소 표현도 같고 모든 광택성이 다 같은 광입니다. 이 광이 두 갈래로 와서 플리즘을 통과하여 이제 제1구역과 제2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역은 모두 불전율이 다릅니다. 불전율이 달라서 1차로 광택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광막에 닿게 되면은 이제 120번이 금속 광막이고 130번이 유전 물질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광막에 닿게 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SPR 효과에 의해서 회전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2차로 광택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사가 되고 나면은 여기 두 갈래의 빛은 원래는 다 똑같은 광택성을 가지고 있다가 나갈 때 위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위상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점의 공간성 위치 분포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발표 시간 10분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세요. 네. 기술 제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제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절침을 썼는데 제가 제안하는 거는 액정을 사용하여 하는 기술입니다. 그 이유는 회절각을 향상시키려면은 이산적이기보다는 연속적인 불절율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불절층은 그냥
붙이게 되면은 그대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만든 이후에도 전압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에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제가 실수로 이제 검색식을 넣지가 않아서 구도로 말씀드리자면 홀로그램과 SLM 그리고 플라즈몬 이렇게 세 가지를 엔드식으로 했고 그리고 약 9개의 IPC 기호를 통해서 1040개의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원인별로 이렇게 분류를 통계해 보니까 탑5 상위 5개의 기업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테크놀로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분류를 통계해 보니까 급수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아직 상점 중에 아주 유망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 이후에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심사 중인 아직 출원이 되지 않고 등록만 되어 있는 등록은 많이 했지만 출원은 아직 심사 중인 기술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네, 마쳤습니다.